파워 켜놓은 건가요? 켜져 있어요 지금? 네, 켜져 있어요. 네. 오늘은요 프레지라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툴을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학생들 발표하시는데 보면 파워포인트하고는 뭔가 다른데 굉장히 화려하고 뭐가 이렇게 나타났다 없어지고 그림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좀 신기한 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현재 어느 회사에서 PT 경연대회를 하는데 이 프레지 툴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 PT 한 것이 파워포인트 줄 알고 굉장히 훌륭하게 했다고 이렇게 상을 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 파워포인트 하고는 좀 다르지만 얼마나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를 잘 만들어 나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큰 눈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한 비법 중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프레지라는 도구를 어떻게 쓸 건지 이거를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렵게 모셨는데요. 예, 이쪽에 있는 것처럼 프레지 에듀의 대표이십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시죠? 예, 열심히 배우셔야 되고요. 저희 오늘의 강사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노지은 대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앉아 계셔서 이제.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막 하고 와서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하는데요. 1시간 정도는 아마 이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떤 건지 모르실 것 같아서 1시간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는 걸 하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컴퓨터실 대여했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나씩 따라가는 걸 할게요. 제가 이 프레지라는 거를 강의를 굉장히 이대에서도 이화여대에서도 2번 정도 하고 그다음 기업체 강연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이렇게 컴퓨터 실습을 수반해서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각 분들마다 컴퓨터가 갑자기 어느 분은 안 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못 따라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안 되시는 분들은 다 손을 들어주시면은 다른 조교분들이 저를 도와서 다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다 같이 따라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간단히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항상 자료를 가지고 오면은 여쭤봐요. 왜냐면 제가 오늘도 어떤 분들이 오는지를 미리 몰라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은 뭐든지 강연할 때 그 청중이 가장 중요한데 청중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시간 정도 저를 보여드릴 거면서 그러면서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을 저 또 익숙해질 건데요. 여기 계신 뭐 교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학생분도 계실 것 같고 대학원생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호칭은 그냥 나 선생님으로 제가 통일을 할게요. 현재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4학년 산업공학과 마지막 학기 지금 막 어저께 기말고사를 봤으니까 이제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프레지라는 도구를 한국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 한글이 입력이 안 됐는데 그 한글 입력하는 부분을 제가 맡아서 진행하면서 현재 한국에서 이런 강연을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머무르면서 그 여차저차해서 이대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말씀드리면서 이 자료는 제가 이화여대에서 했던 거랑 짜잔 뿔 오멘 해가지고 박수를 받았던데 여기는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넘어가고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프레지 그러면 아이디가 있으신 분 있으세요? 한 분 계시네요. 그러면은 다른 분이 아니면 수업 시간에 학생이 쓴 걸 보신 분은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써보신 분은 없으니까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프레지에 대해서 이 프레지 그리고 어저께는 또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강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연유가 어떤 식으로 이제 왔는지를 되돌아보면은 이 프로젝터라는 거의 역사에서 출발을 할게요. 그 프로젝터 전에는 이제 스토리텔링에서 출발을 할 텐데 스토리텔링의 기원으로 보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동굴 벽화에다가 이제 그림 그릴 때부터가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이제 벽화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뭐 황소 그림 같은 걸 그려놓고 이제 이 황소를 때려잡자라고 할 때부터 이제 그 부족들 간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그래서 큰 황소를 때려잡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전설이 돼서 이렇게 전설처럼 유래가 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되어다가 최초로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프로젝터를 쓴 게 이제 1650년도 정도에 현재 보시는 요런 형태예요. 이게 한 카페인데요. 보시면은 전등에다가 이때는 아직 전기가 개발이 되지 않아서 이제 촛대를 놓고 이렇게 사각 같은 걸 넣어놓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그림을 막 그려놓은 거예요. 박쥐랑 괴물 같은 거를. 그렇게 이걸 한 연유가 이 카페 주인 아저씨가 카페를 차렸는데 너무나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카페에다가 이런 식으로 장치를 한 다음에 귀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놀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를 찾아와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되면서 이게 대박이 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프랜차이즈를 막 차리셨는데요. 안타깝게는 너무 그 얘기를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진짜 귀신이 있다고 믿어버려서 자살을 하게 되는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걸 싫어하고 여기 있는 조그마한 책이 제가 감수를 하고 같이 한국에 가져와서 이제 출간을 한 책인데 이 책 앞표지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예전에는 이런 발표라든지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프로젝터의 역사가 현재는 제가 이제 강의 형식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걸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가까웠다면 과거에는 훨씬 더 엔터테인먼트에 가까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던 게 이제 한 100년 동안 아무런 프로젝터에 진보가 없다가 이분이 이제 큰 혁신을 하시는데요. 즉 이분은 수학 선생님인데 뒤에 칠판이 있잖아요. 이때만 해도 종이값이 너무 비싸서 학생들은 종이가 전혀 없이 그냥 선생님 수업을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 형식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천자문 외울 때 막 노래를 외우는 식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런 식이었는데 그런 식이니까 너무나 일방향이고 학생과 이제 인터랙션이 전혀 생기지 않으니까 이분은 종이를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칠판을 개발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학 선생님이니까 도형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수식을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A랑 B는 이거일 때 C는 뭘까 하면은 C가 나오고 그 C는 바로 이런 삼각형을 구성하는 거지라는 이제 칠판이라는 걸 매개체로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를 만들었어요. 또 그로부터 또 한 10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이제 1987년도에 굉장히 혁신적인 이 프로젝터를 활용한 발표에서 혁신이 일어났는데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1987년도에 짜잔, 이게 파워포인트가 등장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때 당시는 현재는 MS에서 파워포인트를 쓰잖아요. 근데 그때는 처음 나왔을 때 애플사에서 이제 애플사 그 번들용으로 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1987년도에 파워포인트가 나왔는데 이때 당시는 굉장히 그 앞에 나왔던 애들과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드디어 똑같은 활자를 똑같은 폰트의 크기 혹은 똑같은 비슷한 폰트 스타일을 무한적으로 반복해서 입력할 수 있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즉, 그 전에 있던 전등에다가 그 촛대에다가 그림 그리는 형식이라든지 칠판에다 드로잉하는 형식은 그래픽적인 면이 강했는데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면서부터 이제 활자를 똑같이 입력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소위 1987년도에 막 이제 많은 회사들이 그 컨설팅을 의뢰하게 됐을 때 뭐 BCG라든지 맥킨지 같은 이런 회사에서 자기들만의 파워포인트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큐멘테이션을 적고 그 다음에 수식을 적고 여기다 도표를 빽빽 채워서 이런 도구를 만들었어요. 즉 이때부터가 파워포인트의 어쩌면 이제 시발점이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건데요. 즉 다큐멘테이션, 더 이상 프레젠테이션용이 아니라 다큐멘테이션용으로 이제 서류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폐단 때문에 저희 여기 계신 대부분의 계신 분들의 그 직업군이 이제 교수님이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하실 때 강의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저는 학생 입장에서 그걸 다운을 받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사실적으로 그 수업 시간이라는 그 이벤트 공간 안에서는 교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교수님이 이제 포인트를 찝어주시는 그 맥락을 귀로 들으면서 느껴야 되는 공간인데 오히려 그 시간에 매트리얼을 자료를 읽으면서 밑줄 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반수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접점을 못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이제 등장했던 게 2008년도에 이제 프레지라는 애가 나왔고요.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면요. 스토리텔링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학생과 이제 연구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아우르는데 아직 프레지를 직접 써보신 분은 좀 이따 이제 2시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다큐멘테이션 능력은 상당히 좀 떨어져요. 이게 뭐 파워포인트는 막 여러 글자를 쓸 수 있고 그다음 글씨 변환도 자유롭고 한데 아직은 계속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는데 대신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이 방법이 프레지를 사용해서 강의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 도표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나와서 보시고 그러면 프레지는 이 헝가리 회사에서 부다페스트에 있는 헝가리 회사 만들었는데요. 프레지타치온이 프레젠테이션의 헝가리 언어예요. 그래서 프레지타치온에서 타치온 빼고 프레지만 가져온 게 프레지 어원이고요. 현재로서는 헝가리에서는 프레지라는 명사 자체가 이제는 그 프레젠테이션 한다라는 거 통용이 되거든요. 단지 프레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뭐 페이스북미 하면은 이제 페이스북으로 날 추가 이렇게 동사가 되는 것처럼 현재 프레지는 그 정도로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크런치베이스라는 데서 프레지라는 회사에 대해서 프로파일이 나오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만든 사람들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다페스트에 처음에 오피스가 있다가 그다음에 투자를 받고 나서 샌프란시스코로 옮겼는데요. 보시면은 이 파운더가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한 분이랑 그다음에 컴퓨터 개발자, 그다음에 이들을 이끄는 CEO 이렇게 세 분이 이제 파운드로 보실 수 있는데요. 다시 이렇게 조명해서 보면은 즉 현재 이 전체적인 이 프레지의 이제 주민주먹하고 왔다 갔다 하고 보여주는 이 모든 아이디어는 이분이 내셨어요. 이분의 직업은 건축학과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건축학도라서 2009년도, 2008년도에 테크 어워드를 받았는데 그때 테크 어워드를 같이 받았던 분들의 그 수상 명단을 쭉 보면 마크 주커버도 있고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노베이티브 분야에서 유명했던 분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의 직업은 건축학도인데 주로 하시는 일은 비행기를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가서 이게 뭐 도시개발 설계에 대해서 프로젝트 하고 또 저 나라 가서 도시개발 프로젝트 설계를 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마다 클라이언트의 니즈가 무슨 환경과 친환경에다가 뭐 노후 개발 헬스 이런 거가 있을 때마다 새로 자신이 인발브되어 있던 프로젝트를 하나씩 꺼내고 닫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다 들고 다니면. 그래서 이분이 하고 싶었던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저는 이 프레지의 특징은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무한한 캔버스, 디지털 캔버스에다가 저희 아이디어를 다 탈탈 쏟아놓고 이렇게 제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꾹꾹 설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프로젝트를 다 띄워놓고 얘기할 때마다 아 그거요? 하면서 이렇게 쉽게 나와서 거기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또 나와서 얘기하고 이런 도구를 만들고 싶었던 게 이분의 니즈였고요. 근데 이분은 컴퓨터를 잘 못하시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걸 설계를 하셨어요. 이분은 컴퓨터공학자고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그때 당시 둘은 이걸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파운더들은 이걸 비즈니스 이렇게 프로토타입은 했는데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스웨덴에 있었던 이 피터 알바이라는 사람이 이제 CEO 명목에 올라서 같이 셋이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셋의 그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헝가리언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저도 이 프레지라는 회사를 알고 나서부터 이제 헝가리라는 나라를 새롭게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헝가리 출신들이 굉장히 뛰어난 뭐 노벨 과학상 그 물리 수상자도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폰 노임만 교수도 있고 해서 근데 그게 뭐 이제 이 친구들 말로는 그 2차 대대전 때 막 유태인 압박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과학자들이 많이 빠졌는데 원래 이런 걸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부다페스트에서 처음에 출시를 해서 여기서부터 막 헝가리언 파워로 이제 시작을 했던 회사가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투자를 받고 갔어요. 처음에 이제 프레지 처음 만나신 분들은 당연히 의례적으로 미국에서 만들었거니 하는데 얘네는 이제 동유럽 쪽에서 만든 회사고요. 그리고 투자를 받았던 업체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거는 테드 되게 많이 아시잖아요. 테드라는 회사에서 거기 회사가 아니라 비영리 조직인데 즉 그래서 투자를 하지도 않고 투자를 받지도 않는 조직인데 여기서는 특징적인 게 테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강연을 하시잖아요.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그래서 그 회사 자체도 뭔가 뒤에다 띄워놓을 애가 필요한데 걔를 파워포인트로 쓰자니 좀 딱딱한 것 같고 뭔가를 찾다가 이제 발견했던 게 프레지라서 즉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쭉 날아가서 얘 피터 알바이랑 미팅을 한 다음에 얘기 들어보고 바로 이제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이 얘네 회사의 히스토리고 현재 이거는 또 상당히 또 증가를 했는데 이 2008년도 4월 달에 나와서 한 2년 반, 6개월 만에 230만 명을 돌파했대요. 그 증가세는, 비교치로 말씀드리면 트위터가 2년 반 만에 230만이 안 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시류, 굉장히 트렌드로 넘어가고 있어요. 막 파워포인트 킬러 혹은 새롭게 얘기한 스토리텔링에 가장 적합한 툴 이런 식으로 접목이 되고 있어서 오늘 배워가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얘기들은 다 이제 미국 언론들에서 다루었던 기사들을 스크랩했던 거고요. 그리고 꼭 배우면 좋을 것 같은 인터넷 도구 뭐 이런 거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기존에 썼던 도구랑 얘의 큰 차이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학생들 대상 혹은 기업체에서 강의를 하면은 막 제 얘기를 그냥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를 막 재밌게 하겠는데 오늘은 뭔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말이 헛나왔다가 제가 제 전공은 산업공학이고요. 이제 미천 다 들어놓고 얘기하는데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너그럽게 학생이 하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이게 저는 파워포인트를 꾸준히 써왔었는데 어릴 적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쓰는 도구는 많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버튼들이 있는데 몇 개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그리고 파워포인트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이게 전기 흐름이 1번부터 이렇게 리니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이걸 만들 때 사고가 항상 제목 넣고 그다음에 자기소개 넣고 목차 넣고 그다음에 뭐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혹은 뭐 목차를 이제 아카데믹하게 넣었으면은 그 컨텐츠별로 이제 1번, 2번, 3번 강의 목록 이렇게 해서 쭉 리니어하게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인간의 뇌는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가 불쑥 나와서 이 얘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연결되고 해서 막 그런 것들이 매핑이 돼가지고 큰 구름이 형성되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얘가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사고의 틀을 창의적이지 못하게 딱 가다놓은 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툴로는 이제 포토샵이 있죠. 저는 이제 포토샵을 따로 다룰 일은 없는데 이게 사진 찍다 보면은 좀 보정하고 싶어서 이걸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딱 열자마자 놀랐던 게 굉장히 많은 단추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부대 설명을 보려고 이제 서점에 가서 책 한 권 사면 한 이만하고 그다음에 거의 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감에 빠뜨리는 이런 디지털 도구라서 이 공대생한테는 되게 다가가기 어려운 툴이었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살면서 이제 좀 더 멋있는 사진 찍을 수 없고 일러스트로도 할 수 없는 그렇겠구나라고 비관을 하다가 만난 친구가 이제 프레지예요. 프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혹시 편집창에 들어가신 분이 아마 한 분밖에 안 계실 거예요. 이게 현재 그 딱 편집창이거든요. 들어가면 몇 가지가 조금 더 개선됐는데요. 현재는 이게 크게 보면은 지브라 컨트롤러라고 해서 이게 마우스로 어떤 개체를 여기 이 흰색 바탕에다 아무거나 다 이제 오브제를 띄워놓으면요. 이 오브제를 클릭하게 되면 이 지브라 컨트롤러,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얼룩말 정도 될 거예요. 얼룩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얼룩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를 꾹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 하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동심원이 3개가 있잖아요. 두 번째 요 섹션을 누르고 안으로 밀어주면 작아지고 바깥으로 당기면 커지고 그리고 세 번째 동심원이 사선 빗살 쳐져 있는데 이걸 누르고 이렇게 돌리면은 그 오브제가 돌아가고 그냥 이렇게 제가 말로만 들어도 그럴 것 같이 되게 인지과학적으로 잘 디자인했던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만든 도구고요. 그리고 또 메뉴바가 굉장히 특성적인 게 다른 일반적인 얘만 봐도 이제 메뉴바가 이렇게 쭉 있고 누르면 계단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이 이제 일반화되고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분이 디폴트 값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따라가지 인간의 사고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얘네 같은 경우는 항상 쓰는 단계가 이게 중립이 넣여 있는 상태에서 인서트 버튼 누르면은 이제 파일을 넣거나 영상을 넣거나 소리를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프레임을 누르면 이제 틀을 정할 수 있고 패스를 누르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패스를 연결해 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패스를 다 임의로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컬러를 눌러서 폰트 같은 걸 바꿀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버튼이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얘를 켰을 때 뭐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책을 봐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하나씩 눌러보면서 하다 보니까 30분이면 다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레지라는 애는 저도 책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출간해서 이제 거기 그 출판사 사장님이 이렇게 도와줘서 했기 때문에 책이 많이 팔려야 되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책은 전혀 안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프레지는 튜터 이거 눌렀을 때 뭐가 되고 이런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뒤편에 이걸 어떻게 마인드 매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 이걸 이제 셋업할 때, 그러니까 저는 프레지 설계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이제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처럼 막 여러 자료 막 섭렵해가지고 이 자료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거는 좀 그 프로세스가 명료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마인드 매핑을 해서 각각의 컨텐츠들을 시각화된 자료를 찾아서 그 자료들을 이렇게 프레지에 옮겨서 그 다음에 패스를 이런 식으로 꾸미면 좋다라는 내용을 담은 책이라서 국내에 도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해서 프레지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줌아웃을 쫙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도구들이 쭉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럼 제가 줌인해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면 들어가고, 또 관심이 있으면 거기서 또 들어가고, 한번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런 효과들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디테일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막 청중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이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학생이. 그럼 제가 이 안에다가 막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막 넣어놨어요. 그럼 하다가 만약에 학생들이 그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마우스로도 이제 옮겨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넘어가서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방식으로 줌인하는 방법을 쓸 수 있고 또 줌아웃 하는 경우는 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넌 그건 아니지 그거는 너의 나무는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딱 숲을 보여주면은 너가 말했던 나무도 그 나무고 내가 생각했던 나무도 이 숲이라는 거 안에 포함된 나무다라는 견해를 확실하게 줄 수 있잖아요. 즉 프레지는 파워포인트로 이런 얘기를 쓰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무는 얘고 네가 생각하는 나무는 저건데 그다음 다음 슬라이드에 우리가 생각하는
숲 안에 너의 나무도 나의 나무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될 거를 프레즈를 쓰게 되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로 이렇게 쑥 빠지면서 맞지? 하면은 더 이제 인지가 빨리 될 거라는 걸 노리고 쓰는 도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파워포인트랑 프레즈랑 키노트의 큰 차이점인데, 이거는 그 구글 트렌드라는 사이트에서 프레즈, 파워포인트, 키노트를 검색을 해서 세 개의 그 구글에서 검색된 거 지수를 이제 뽑아봤어요. 뽑아보면 이제 2010년도 7월달 기준으로 이게 A라고 써있는 빨간색이 파워포인트인데요. 파워포인트가 데스 바이 파워포인트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어떤 되게 유명한 사람이 데스 바이 파워포인트라는 그 글을 기고를 했고, 그게 되게 많이 리뷰가 됐는데, 어떤 글이냐면요. 파워포인트에다가 강의 자료를 쓰게 되면은 제목서부터 막 이제 주로 학교에서 교수님께서 제작해 주시는 자료들이 막 글이 많잖아요. 쭉 글이 있는데 그 글이 하나하나가 총알이 돼가지고 이제 앞에 있는 분들을 두두두두 쏴서 이제 학생들은 다 푹 쓰러져서 자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읽었는데, 혹시 여기 인지과학을 전공하시고 수업하시는 교수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은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제 뜻대로 얘기할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글씨를 막 써놓고 똑같이 만약에 이게 scale is based on 이렇게 쭉 써져 있는데, 이 글씨를 눈으로 보실 때 제가 그걸 똑같이 읽어드리면은 똑같은 정보가 두 개의 기관으로 들어오니까는 머릿속에서 막 콜라보레이션 돼서 더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의 뇌는 과부하가 걸려서 정보를 습득하는 정도가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더 좋은 효과를 일으키려면은 제가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컨텐츠를 딱 들었을 때 그 컨텐츠에 메타포가 담겨있는 시각화된 자료를 띄워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단계를 나눌게요. 제가 사랑이라고 텍스트를 써놓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되게 무미건조할 거예요. 근데 하트 사진을 띄워놓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심상을 띄우려면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사진을 띄워놓고 사랑에 대해 얘기하면은 훨씬 더 느낌이 확 올라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진의 해상도가 더 밝으면 밝을수록 더 감수성이 풍부하게 올라오면서 저의 얘기가 더 잘 먹히겠죠. 그런 프로세스로 인지 프로세스가 된다고 하면은, 파워포인트로 하면 굉장히 그런 게 부족한데, 프레즈로는 이런 걸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 라고 설명드리고요. 즉,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설명해 드리면 프레즈를 만들 때 어떻게 구상을 해가지고 전체 빅픽처에 이걸 멋있게 넣고 이런 것보다는, 말씀하실 그냥 강의해야 될 이야기가 스토리텔링 식으로 어떤 시간 순위든 아니면 사건 전개 순위든 이렇게 쭉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그 이야기에 군데군데 반드시 들어가면 좋을 만한 사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글에서 찾으셔서 이렇게 넣고 패스를 연결한 다음에 이야기하면서 마치 진짜 구전동화를 읽어주시듯이 하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명이 되는 게, 파워포인트를 두고 발표를 하게 되면은 발표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파워포인트 이 슬라이드 자체가 주인공이 돼요. 즉, 제가 파워포인트 띄워놓은 많은 분들이 매트리얼을 뽑아오신 분들은 아마 그걸 읽고 계실 거고요. 만약에 그 자료가 없으신 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말든 얘만 쳐다보면서 막 글씨를 읽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든 저기서 얘기를 하든 저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막 했던 걸 녹음해놓고 틀어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강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강의 시간에서 가장 더 이제 학생들과 더 인터랙션을 일으키면서 막 교감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제 여기다 이제 사진 같은 걸 자료를 띄워놓고, 볼 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주로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레즈를 발표를 하면은, 저도 프레즈를 발표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압감이 있고요. 기댈 데가 없어요. 제가 말을 하다가 말이 꼬였어요. 그래서 까먹으면 얘를 봐도 얘는 저를 안 도와줘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효과를 일으키는 반면 또 굉장히 프레셔가 있는 것 같아요. 얘를 이용해서 하는 게. 그래서 얘는 프레즈만 따로 검색한 그 구글 사이트인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미국이나 그 남미 쪽, 특히 칠레 쪽, 그 다음에 어디더라? 이게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북남미 쪽이 지금 색깔이 진한 쪽에 프레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대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점은,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아에서 한국만 빨간 거 보이시죠? 굉장히 신기한데, 이런 연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1009번이 혹시 수원 사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세요? 1009번이 잠실에서 저희 집으로 가는 버스 번호인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1009번은 작년에 10월 9일이 한글날이잖아요. 사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한글날이 휴일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공휴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이 돼서 이제 까마득히 까먹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번쩍이게
깨어났던 게 한글날이었어요. 그래서 한글날을 기점으로 제가 오늘 막 설명드리는 애가 원래는 이런 형식이었어요. 컬러 앤 폰트라고 그 버블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데요. 영어가 7가지 스타일이 지정돼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랑 일어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얘를 봤을 때. 근데 이제 한국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쳐도 한영키를 눌러도 안 나오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 한참 놀 때여서, 네, 그래서 내가 해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너무 간단한 거니까 파일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막 이 작업을 하려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해서 한 결과 이제 한글을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서 이제 한글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보시면은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연유가 간단한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 제가 한글날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한글을 넣어줘 했을 때 돌아온 답변이 한글이 뭐냐였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지를 모르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쇼크를 받으면서 어떻게 한글을 몰라 이랬는데, 가만히 저를 되짚어 보니까 저도 헝가리어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쌤쌤이네.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이제 알려줬어요. 한국에 대해서 전혀 이게 처음 이 친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부터 일본어랑 중국어를 넣었으면 아시아 마켓을 충분히 고려를 했다는 건데 한국어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에 대해서 한국어는 굉장히 IT 강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다가 이제 프로그램 깔아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쓴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 우리 따라하니까 많이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건의를 하면서 하다가 이제 얘기가 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투입하게 된 거는 이제 한글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이제 한글날이 그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그 자국의 언어를 기념하는 날이. 그래서 막 듀데이는 가까워지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다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처음 취지는 이거였어요. 진짜 말 그대로 여기 숫자를 불려가지고 이 친구들이 다 페이스북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프레즈 검색했을 때 우리가 나오게끔 하면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이걸 만들어 놓고 관심을 끌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진행하게 되다가 막 사람들은 언제 돼요 묻다가 이제 딜을 하게 된 게 10월 9일 날이 한글날인데, 그날에 너네 거를 이제 프레즈 한글 테마가 실리게 되면은 설령 모든 기자가 프레즈는 몰라도 좀 참신하잖아요. 한글날 기사도 가뜩이나 안 나오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딜을 해서 그쪽에서 받아줬고, 저는 이제 똥줄타게 막 이제 기자들한테 막 연락해가지고 열심히 기사를 제가 다 써가지고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기사들이 이게 기자분들이 쓰신 것도 있지만 제가 굉장히 초고를 다 써서 넘겨드린 기사들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다 보내줬고, 그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 블로그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프레즈라는 회사 자체로만 봐도 굉장히 재밌는 면이 있는데, 즉 고객의 의견을 굉장히 빠르게 수용하고 거기다 피드백을 굉장히 빨리 주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 한글 개발을 했는데 얘는 직원이 총 인직원이 30명이고 그중에서 엔지니어가 25명인데 전혀 거기에 힘 안 들이고 손 안 대고 코를 풀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이 사례를 이렇게 버젓이 블로그에 넣어놓고 뭐 스페인어라든지 독일어 혹은 뭐 다른 언어권에서 막 개발해 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이거 보여준대요.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용해 먹으려고 굉장히 스마트한 회사고요. 그리고 회사 자체도 이제 이게 웹 클라우딩 서비스잖아요. 즉 지금 아마 이제 2시부터 프로그램 시작하실 때 따로 프로그램을 별도로 깔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하시게 되기 때문에 전혀 컴퓨터에 부담이 없고, 지금 현재 그 트렌드로 가는 방향이에요. 프레즈 자체가.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좋은 점은 무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레즈를 처음 만나서 좋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할 때도 전혀 부담이 안 되고 내가 그 약장수 같이 느껴지지 않았던 게 이게 무료니까 더 좋았고, 특히나 이제 교육자 에듀케이션 교육과 관련된 분들은 일반 무료 계정이 있고 교육자 계정이 또 따로 있어요. 그 교육자 계정은 훨씬 더 권한이 더 많고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크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이제 무료로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프레즈 회사 자체를 그런 걸 하는 연유도 처음에 개발해놓고 가장 많이 그걸 많이 써주고 리뷰해주고 피드백 줬던 단체가 그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써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전략적이고, 이 친구들 마인드는 그거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이걸 막 열심히 쓰고 있어요. 재밌어서 10년 뒤에 걔네들이 회사에 가면 이걸 사서 쓰겠지라는 전략으로 굉장히 스마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이 나왔고, 그 책이 나온 게 2월 달이었고, 그때 마침 이분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국에는 마케터도 한 명 없고 아무도 안 넣는데 이렇게 막 책도 나오고 하니까 신기해서 한국에 오겠대요. 그래서 한국에 온 김에 또 이제 이분은 헝가리 대사, 이태원에 있는 헝가리 주한 대사인데 같이 만나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재밌다고 하면서 책 출간식에도 한번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TV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조선일보에 기사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세계에서도 굉장히 빨리 프레즈를 접하고 있고요, 한국이.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피부로 느껴도 굉장히 연락이 더 많이 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나이에 지금 이러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진행했던 아까 사례로 말씀해 주셨던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에서도 주로 뭐 인턴 사원들이 막 이걸 프레지로 썼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도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배우고, 주로 프레지를 오늘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프로파일링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혹시 미디어 언론이라든지 인지과학 혹은 교육공학 혹은 컴퓨터공학 혹은 디자인이나 건축과 관련된 분들이 여기 다 모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로 저를 불러주셨던 회사들에서도 이 회사 안에서 PR, 마케팅, 그 다음에 주로 HR, 그 인재개발원 그런 팀에서 부르셔서 이걸 많이 쓰셨고, 그 다음에 다른 대학교에서도 주로 이제 미디어학과 혹은 디자인학과, 그 다음에 경영학과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부르셔서 특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고, 그래서 오늘 그런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만지는 걸 해보고요. 그다음에 프레지 edu.com은 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로 가보시면 그간에 올려놨던 영상 자료, 그다음에 잘 만든 프레지 자료들을 계속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접속하셔가지고 다 페이스북이 많이 쓰시니까 하시면 되고, 트위터로는 이 주소로 여쭤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프레지는 오늘 접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프레지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우는 건 굉장히 쉬운데요. 이걸 익히고 답습하는 건 어려운 점이 당연한 게,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고,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적어도 한 100개 이상은 보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손을 스쳐 지나간 파워포인트가 10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딱 봐도 저거는 좀 잘한 파워포인트다, 안 잘한 파워포인트라는 안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프레지는 아직 접한 숫자가 혹시 20개 이상 되시는 분 계세요? 20개 이상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양질의 좋은 PPT를 보면 볼수록, 루브르 박물관을 갔다 오면 갔다 올수록 이제 안목이 높아지는 것처럼 좋은 프레지, 이렇게 해야지 좋은 거라는 걸 많이 보셔야지 이제 모방을 하면서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잘 만든 자료들을 몇 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그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걔가 반드시 그렇게 따라가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프레지의 가장 크고 좋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 그게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흰색 백지만 딱 던져주고 나니까는 더 이제 뛰어놀 수 있게끔 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은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이미 막 만들고 있어요. 막 다 만들어서 선생님 저건 뭐야 막 질문이 오는데, 혹시 나이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클릭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나잖아요. 제가 연령대가 가장 높으신 분한테 했었던 게 1950년도 어디 무슨 그룹에 있는 회장님이 이걸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알려드렸는데, 막 열심히 설명하면서 파워포인트는 이런 점이 있는데요, 프레지는 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비교를 하면서 설명해드리다가 그 회장님이 파워포인트 비교하지 말라고, 자기는 파워포인트를 한 번도 안 써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회장님 버벅되셨구나. 그래서 이제 독수리 타법을 하시는 회장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저한테 하루에 3시간씩 해서 3일 9시간을 낸 강의를 받으셔서 이제 터득하셔서 만드셔서 강의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걸 딱 저도 경험해보면서 이제 누구한테나 난 다 가르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잠깐 한 10분 정도 쉬고요. 그 다음에 그 프레지닷컴에 들어가서 아이디를 한 분도 안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저랑 같이 아이디를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지금 1시, 저 시계로 한 3분이거든요. 그러면 딱 깔끔하게 55분에 다시 이 자리에 착석해서 하고, 혹시 쉬는 시간에 이거와 관련돼서건 아니건 굉장히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네. 인터넷 베이스로 안 하고 네. 인터넷 다운로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 이게 유료일 경우요. 예, 연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손을 들어주시면은 뒤에 계신 조교분들이 와주셔서 이제 저랑 같이 갈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쭤볼게요. 프레지닷컴에 다 들어오신 거죠? 아니요, 안 들어와서 얘기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 프레지닷컴 이제 이 유튜브 URL을 프레지닷컴으로 이제 쳐주시면 일로 들어옵니다. 즉 아까 전에도 많은 다른 선생님께서 여쭤보셨는데, 그러니까 발상이 전환이 지금 돼야 되는 부분이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즉 그게 계속 이제 그걸 많이 써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헷갈리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메일이나 메일을 쓰시잖아요. 그럼 메일에 굉장히 많은 메일이 있는데 그 메일을 PC에다 저장해 놓지 않죠. 언제 어디서나 내가 PC방을 가든 집에 가든 아니면 회사에 있던 메일 어카운트로 하면 보관하면 메일이 잔뜩 있잖아요. 그 메일들은 전부 다
컴퓨터에 다운로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서버에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모든 서비스들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 굉장히 큰 드라이브를 거는 게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프레지로는 제가 봤을 때 프레지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클라우드에 자료가 올라갈 거예요. 이제 음악도 올라가고 이제 다큐멘터리도 구글 닥스라든지 이런 게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미디어도 유튜브처럼 이렇게 다 온라인에 올라갈 거고, 다 올라가 있는 애들을 모아서 미디어 포탈처럼 손쉽게 미디어 포탈, 클라우드 서비스의 미디어 포탈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프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속 이 친구들이 개발을 해서 가려고 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재밌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제 어떤 자료에 대해서 조사를 리서치 하셔서 증권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날씨 같은 자료를 이제 캡처해서 올려놓으면은, 올릴 때는 리얼타임인데 실제 발표하실 때는 벌써 뭐 이틀 전, 3일 전 자료가 됐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웹에 접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를 올려놓으면은 실시간으로 주가가 계속 변환되는 자료도 올릴 수 있고, 날씨 같은 자료를 띄워놓으면 계속 날씨가 실시간으로 변환되는 위성사진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그 바람은 그런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올라간 모든 미디어들을 퍼블리싱 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포탈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사인업을 해서 가입을 할게요. 사인업 눌러보시면요. 사인업 들어오셨죠? 프레지컴 치니까요. 예. 프레지로 발표한 한국인의 모임 페이스북이 자꾸 나와요. 프레지 에듀닷컴 누르셔서 그래요. 프레지닷컴 눌러보시면 될 거예요. 아, 프레지 에듀가 아니라? 예, 프레지 에듀닷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튜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고요. 그다음에 프레지닷컴으로 들어가시면 사이트가 일로 나와서 이제 사인업 눌러보시면 일로 들어올 거예요. 이게 이제 계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다시 보시면 이제 퍼블릭이 누구나 이제 다 가입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인조이 계정이라고 해서 이거보다는 좀 더 체크 항목이 많죠. 보시면은 이제 체크 항목에 따라서 권한이 부여되는 건데, 보시면은 퍼블릭 같은 경우는 꽁꼬예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대신에 이 친구들도 그걸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든 자료는 다 이제 퍼블릭이에요. 모든 만든 자료는 개인이 이제 혼자만 볼 수 없고 다 외부에 노출되도록 만드는 계정이 퍼블릭 계정이고요. 반면에 한 59불 정도 주시면은 이제 계정도 한 500MB로 그 웹 하드가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퍼블릭으로 하면 이쪽에 프레지라는 워터마크를 넣고 해야 되는데, 그 워터마크를 삭제할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회사 마크를 넣을 수 있게끔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만들 수 있어요. 특히나 무슨 뭐 교육 자료 중에 그런 어떤 그 인지과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신상 사진 같은 게 이게 노출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건축 회사라든지 법률 회사에서는 그게 또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프라이빗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필요한 사람들은 이걸 쓸 거고, 그다음에 프로 같은 경우는 다 되는데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이제 데스크탑이에요. 즉 이제 온라인 연결 안 된 상태에서도 난 이거를 편집하고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제 159불 내고 쓰시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가입할 계정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교육자 계정이시기 때문에 이걸 눌러볼게요. 튜터 스튜던트 앤 티처 라이센스를 눌러보시면요, 현재 59불짜리가 이제 프리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는 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이제 이메일 주소가 이제 아이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메일을 아이디로 쓰는데요. 다 서강.ac.kr 이메일 도메인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사람이 교육자다 아니다를 어떻게 판별하냐면요. .ac.kr 요게 뒤에 붙어 있으면 교육자 계정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여기 다 갖고 계신 거죠. 혹시 이 계정이 없으신 분은 없으시죠? 그럼 서강점 본인 그 아이디 넣고 해서 컨티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메일 계정을 실제로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레지닷컴에서 써주신 메일 주소로 이제 메일을 컨펌 메일을 보내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postec.ac.kr 요 계정으로 해서 만들겠죠. 그래서 컨티뉴 누르면은 이제 메일 함으로 갈 거예요. 다 컨티뉴를 눌러보세요. 다 눌러보시면은 이제 진행을 할게요. 저게 안 되는 사람. 근데 실질적으로 또, 교육자라는 게 그 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교육기관 선생님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계정이 없는데요. 그럴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이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도메인을 우리도 교육기관이다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은 어느 분이 신청한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이게 EDU도 가능한데, 다음.net 같은 경우가 그 그러니까 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강의할 때 여기는 이제 학교니까 당연히 ac.kr로 하시면 돼요. 그러는데
그 일반인 대상으로 할 때는 이것도 돼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최대 다음 계정을 3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0MB가 공짜인 거죠. 이거는 그쪽에도 알려줬어요. 그쪽 회사에도 이런 게 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알려줬어요. 언젠가 고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보내셨으면은 이제 그 서강ac.kr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메일함을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은 컨펌 메일이 날라왔을 거고요. 근데 그게 주로 외국에서 보낸 거라서 스팸에 걸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메일에 아직 안 왔으면은 스팸 메일 한번 보시면 프레지닷컴에서 메일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혹시 진행을 하시면서 혹시 한 분 나오셔서 그 신청하신 거 이쪽에서 함께 메일 한번 보실까요? 예. 들어가 보시면은 예, 지금 보내셨죠? 서강 그러면 여기 들어와 주셔가지고요. 그 한번 메일 한번 좀 봐주시면은 다 같이 보고 들어갈게요. 실질적으로 그 한 번은 이게 그 충남 서산에 있는 대산고등학교라고 되게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충남 서산이 완전 시골인데 가보니까 그 고등학교가 제일 멋있어요. 제일 잘 돼 있고 거기가 자유령 공립고등학교라서 이게 지금 조교분 도움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프레지닷컴에서 당신 이메일 확인하기 왔다라고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URL이 막 복잡한 키가 하나 와 있을 거예요. 이게 하이퍼링크가 안 돼 있는데 그대로 복사해 주셔가지고요. 여기다가 놓고 붙이기 해서 엔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절차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름 써주시고 그다음에 패스워드 하면은 이메일이 아이디가 되고 패스워드가 비밀번호가 돼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I agree 여기 되게 작거든요. 여기 그 이메일 들어가셔서 이제 체크하시는 건데 요거를 꼭 체크박스를 꼭 클릭해 주세요. 예. 그래서 요 작업을 해서 아이디 만드는 작업을 끝내고 들어가겠습니다. 안 되신 분들은 막 주변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서 아이디를 빨리 만들어주세요. 여담으로 지금 이 아이디 만들어 드린 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충남 서산 고등학교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다음 점 넷도 되고 한메일도 되고. 네. 그거 스쿨네임 같은 경우는 가짜로 그냥 뭐 아무렇게나 네, 아무렇게나 편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아직 메일이 다 안 오셨어요? 제가 만들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예, 그 선생님 메일로 가셔서 메일함 열어보시면 프레지에서 보낸 메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한 10분 정도 예상했어요. 10분.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아이디 만드는데 10분. 근데 충남 서산에서 할 때는 거기 장학사 선생님이랑 각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받으셔가지고 1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많이 예. 그 강사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예. ac.kr 계정이 아예 없으신 분들. .edu나 그 한메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한메일로요? 예, 한메일.net도 교육자로 돼 있거든요. 만드신 거예요? 다 하시고 로그인 되셨죠? 네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튜터가 나온 건데요. 그냥 X 이렇게 눌러주시면 뭐. 한메일로 로그인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아이디 만들어 보신 분은 한번 이것저것 눌러보세요. 제가 꼭 장려하는 부분은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가 나오면은 일단 한번 써보시라는 걸 꼭 장려해드려요. 결코 컴퓨터가 고장나거나 망가지진 않습니다. 메일이 아니라 한 메일이에요. 다음 계정 없으세요? 다음 저희 한 다 만드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 한 4, 5분 계시고 그 다음 계속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 만드신 분들은 영상을 하나 보세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다시 해야 되나? 이것도 프레지로 만든 거를 이제 스크린캐스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영상으로 추출한 건데요. 끊긴다. 다 받아 보일까요? 프레지의 굉장히 다이나믹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보여드리는 도구예요. 혹시 아직 안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네, 4분, 5분. 보시면 굉장히 영상 자체가 현란하잖아요. 근데 이걸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쉽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내가 만들지라고 하지만 오늘 아이디 만들고 얼비슷하게 이렇게까지 만들어 볼게요. 파워포인트로 따지면은 파워포인트는 하나하나 이런 막 화면 전환하는 게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뭐 줌인하기, 줌아웃하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오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냥 개체들을 다 찍어 놓으면은 그 개체를 이 한 화면에 가득 차도록 보여주는 게 이거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애니메이션 설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 드렸는데 실제로 보여드리면은 한 3번 정도 따라 해보시면 이렇게 하는 게 얘 그 방법론이구나 하고 따라 하시고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쇄도 되긴 돼요. 인쇄는 이제 현재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패스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각 패스 한 장 한 장이 그 PPT 슬라이드 한 장씩 따로 나와요. 그래서 PDF로 출력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출력해보시면 이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파워포인트는 이제 각 장표마다 있기 때문에 문서처럼 보이는데요. 프레지는 막 사진 하나 막 띄운 걸 제가 패스로 연결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이만큼 나온 게 한 장으로 나오고 이럴 거니까 이쁘진 않을 거예요. 지금 거의 하셨죠? 한 2분? 거의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1분 남았거든요? 혹시 메일을 기다리시거나 제가 10분 생각했는데요. 거의 10분 맞은 것 같아요. 원래 완전히 생소한 거를 새롭게 배우는 게 매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레지를 처음으로 이걸 왜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이거를 세미나를 하고 확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든 이유가요. 제가 포토샵을 배울 때 누가 좀 잘 만지는 친구가 옆에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라고 딱 옆에서 이게 바로 알려주면 제일 편하잖아요. 새로운 거 배울 때. 마치 당구를 배울 때 옆에 친구가 책으로 당구를 배우면은 백날 가도 책으로 당구를 배워서는 당구 실력이 늘지 않는데 열심히 친구 따라가서 당구를 이제 돈 내고 쳐야지 많이 잃으면서 실력이 팍팍 느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도구도 만약에 이걸 책이 나와서 배우게 되면은, 즉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한 5년 전, 3년 전에 미리 나왔을 때, 그때 나왔을 때는 그 페이스북 그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 대학생들끼리 재미 삼아 이렇게 사진 공유하고 같이 연애사 가십 같은 거 나누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몰리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이걸 마케팅, 무슨 뭐 PR 홍보 수단으로 막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막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게 다 된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바람에 국내에서는 이걸 재미로 접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책을 사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이제 사원들이 그걸 막 이제 학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강사들을 초빙해서 얘기를 듣고 이런 식으로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들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왜냐면 저는 여행을 갔다가 이제 친구랑 사진 공유하기 위해서 한 2006년도에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프레지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쉬운 도구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이렇게 접근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거 막 어떻게 하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전략을 구상해서 이런 얘기보다는, 기존의 파워포인트로 그 20년 동안, 근 20년 동안 해오셨던 그 방법론의 발상을 계속 전환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도와드리는 거고요. 발상만 전환이 되시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쉬운 툴이라서 쉽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넛지 해드리면서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다 되셨고, 저기 조교님이 도와주시고 계신 분이 지금 안 되시고 계신 거죠? 되셨어요? 메일이 계정이 아직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보지를 않으셔가지고요. 퍼블릭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퍼블릭 그냥 퍼블릭으로 만드셨죠? 예.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분처럼 이제 first name, last name 하고 패스워드하고 패스 어게인 하고 이제 눌러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제 걸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제 걸로 해서 다음번부터는 이제 메일 주소가 아이디니까 이렇게 치신 다음에 그래서 들어가죠. 그러면은 아마 첫 번째 이제 사인업 하면은 뭐 튜터 영상 같은 게 팝업 창으로 떠셨을 거예요. 그 필요 없는 거니까 X 버튼 누르셔서 끄시면 되고, 프레지 홈페이지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세 카테고리밖에 없거든요. 정말 쉽게. Your 프레지랑 런이랑 익스플로러 탭인데요. Your 프레지는 말 그대로 제가 만들었던 그 앞으로 선생님들이 만드실 모든 자료들이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들 만들어준 것도 있고, 강의한 것도 있고, 다른 회사 뭐 만들어준 것도 있고, 제 자료가 다 여기 모여있죠. 이런 식인데, 이런 식이고, 런에 들어가면은 각 개별 기능에 대해서 튜터를 막 올려놨어요. 근데 영어라서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접근, 이제 언어적 장벽 때문에 많이들 못 쓰셨고, 그걸 깨기 위해서 이제 한글 입력하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요. 특히 설령 프레지 아이디가 없어도 익스플로러 탭엔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많이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프레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진짜 똑같이 3다잖아요. 그 많이 다른 사람들 걸 많이 보고 많이 읽고, 그다음에 많이 써보고, 많이 이제 쓰시면 쓰실수록 이제 손에 있기 때문에 이 툴 자체가 이제 잘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게 더 어렵죠.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다른 사람들 거 봐서 따라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돋보이려면 또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들을 굉장히 쉽게 프로타이핑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딱 뽑아냈을 때 굉장히 깔끔하고 마감 처리가 돼 있는 형태로 나오기보다는 이걸로 작업하게 되면은 굉장히 러프하게 프로토타입 만들 수 있는 용어는 편하거든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디자인을 이런 형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걸 일종의 그림판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줌인해서 이런 포인트에 있고 하는 거를 가볍게 그려서 디자이너한테 넘기면은, 디자이너가 그거를 제가 이제 줄글로 막 썼을 때는 한참 읽고 나서 또 서로 의견 조율하고 해야 될 거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니까 훨씬 더 쉽게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저는 주로 많이 쓰는데, 업무에서는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할 때는 익스플로러 탭에 오시면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놨어요.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거, 에듀케이션, 디자인, 그래서 이런 애들을 많이 보시면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 작업한 다음에 그 다음 익스플로러 탭에 가서 정말 잘 만든 애들 이런 거예요 라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Your 프레지 들어와서 U 프레지라고 있죠. 이게 파워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새 파워포인트 하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시면 타이틀 쓰시고 디스크리프션 적는데, 차이가 뭐냐면요, 타이틀을 영어로 가능하고 한글로도 가능한데 타이틀을 영어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한글로 쓰실 경우에는 여기 오른편 상단에 서치가 있죠. 서치에서 한글은 서치가 안 돼요.
근데 영문으로만 서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문으로 하시는 게 찾아 쓰시는 게 편한데 뭐 어차피 여기서 만드시면 다 유얼프레치 내 거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찾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한 대로 저도 서강대학교 워크샵 이렇게 하고 뭐 아래 설명은 쓰든지 안 쓰든지 하고 뉴프레치 하면은 이제부터 이제 편집창으로 들어갑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보던 거는 뷰어였고요. 그다음 편집창에 들어가시면 아마 저랑 다 똑같은 이모티콘이 뜰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에듀케이션 계정으로 가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학사모가 쓴 이렇게 재미난 애가 나와서 이렇게 현재 뭐 이게 메뉴 같은 게 한글 자체가요. 지금 입력이요. 타이틀 한글 입력 가능한데 예. 지금 막 새로운 걸 배우셔가지고 원래 하시던 것도 지금 막 헷갈리죠. 한영키 눌러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주로 강의하면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항상 조이스틱을 손에 쥐고 리모컨을 쥐고 자라난 세대이기 때문에 뭐가 버튼이 있으면 감각적으로 눌러봅니다. 그냥 이렇게 무의식 중에 눌러서 뭐가 변환이 되고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가면은 X가 이게 변환이 되죠. 그럼 당연히 얘를 누르면 움직이라는 거를 당연히 이제 거의 제 몸의 일부처럼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이게 깜빡여도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컴퓨터라는 게 저도 고가였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더 훨씬 고가일 때 만났던 이 하나의 가구였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가구가 망가지면은 이제 큰 게 잘못되기 때문에 컴퓨터 만지시는 걸 저희 부모님도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이거 아무리 눌러도 그냥 파워 껐다 키면 다시 정상 돌아오는 게 컴퓨터고, 그리고 막 마우스 클릭을 안 된다고 열받아서 누르시더라도 고장나는 건 한 5,000원 정도 하는 마우스밖에 없으니까는 그냥 열심히 누르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일단 막 마우스를 눌러보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아까 X표 누르면 이런 화면으로 들어오셨죠. 전체 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스 커서를 한번 갖다 대볼게요. 갖다만 대보면은 얘가 깜빡이죠. 깜빡이는 거 보셨죠? 저는 감각적으로 어릴 적부터 게임을 했기 때문에 딱 뭐가 반짝여요. 보물상자를 갔는데 반짝여요. 누르면 아이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 눌러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브라 컨트롤러가 나오는데 얘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새. 왜냐면 얘네 회사가 거의 2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서 사람들 반응 보고 좋으면 킵고잉 하고 안 좋으면 바로 내려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빠르게 IT 전략을 꾸미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운데 손바닥 있죠. 저희 PDF에서 손바닥 많이 쓰잖아요. 이동할 때 가운데 손바닥을 누르고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누르고 움직이는 거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려 보셨어요? 다 같이 해보셨죠? 놓고 두 번째는 동심원이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이렇게 큰 서클이 있죠. 요렇게 하고 요 부분이 있죠. 여기 여기를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원 안쪽으로 당겨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컨트롤을 미세하게 해보세요. 세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당겨보면 이렇게 커지는 거 보이시죠? 원이 지금 하나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걔가 이제 이거의 상대적인 값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원 상태로 돌아온 거고요. 이게 지금 예전에는 요거만 가능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항상 이제 아날로그였어요. 대충 눈대중으로 이동하고 눈대중으로 키우고였는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제 이거를 나름 이렇게 이제 계층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또 파워포인트를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놓으시면 이거 왜 편하게 12포인트, 뭐 13포인트 이거 없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또 거기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면 이 친구들이 뭐 숫자 이렇게 늘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싫어요. 그럼 과거에 있던 거기에 계속 이제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 더 멋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 번째로는 요 이제 빗살 무늬를 클릭하고 돌려보세요. 돌아가시죠. 근데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거고, 이제 결국에는 이 흰색 캔버스 안에다가 뭐든지 띄워놓고 돌리고 계시는 건데, 이제 쉬프트 키가 파워포인트 할 때도 어떤 특수한 기능을 쓸 때잖아요. 쉬프트를 누르고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돌려보시면 이게 15도씩 꺾이거든요. 보셨죠? 15도씩 이제 각을 세워서 돌리거나 각을 세워서 라인을 긋거나 할 땐 쉬프트를 누르고 작업을 하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별도로 마우스 휠을 당기거나 놓아보세요. 이게 막 작아지죠, 전체 뷰가. 그래서 지금 이게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요. 이거랑 다른 거예요. 제가 이 오브제를 작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제가 휠로 작게 하는 거랑은 차이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즉, 이 오브제 자체를 제가 작게 하는 방법은 현재 이 도화지는 가만히 있는데 얘를 지금 줄여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휠로 당겨보고 하는 거는 이 도화지를 놔두고 가까이 보고 멀리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개밖에 없어서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이제 대조건을 놓을게요. 놓고
그다음 얘를 이제 줄이거나 하면은 아시겠죠? 얘만 작아지고 커지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자체를 이제 휠로 당기면은 전체가 움직이는 거고. 감이 오시죠? 처음에 이제 프레즈를 접했을 때 그 부분을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휠로 당기고 넣고 할 때를 유심해서 보시면요, 마우스 커서가 있는 데서 제가 스크롤을 밀었어요. 밀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퍼지는 게 보이시죠? 즉 주민이 되는 포인트가 그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마우스 커서가 가 있는 데가. 그리고 마우스를 당기면은 커서로 이제 사각형이 이렇게 쭉쭉쭉 모이는 현상이 보이죠. 인지적으로 지금 이게 너가 줌아웃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이 친구가 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랑 이제 주민 줌아웃 하는 걸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저랑 똑같은 화면에서 여기서 왼쪽 키를 눌러볼게요. 마우스 커서가 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키. 오른쪽 커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떠요. 그러면 샌드 백워드나 뭐 이제 브링 포워드나 이런 애들은 그 그림, 좀 이따 그림 인설트해서 그림 뭐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순서 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고요. 그 다음 밑에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는 다 아시는 건데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서 총 몇 개를 할 거냐면요.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얘도 컨트롤 C, 컨트롤 V가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 생기죠. 해서 총 4개를 만들 거예요. 4개 이상 만드신 분들 지어주시고요. 4개 만들어주세요. 4개 만들어서 현재 제가 하는 작업이 그냥 똑같아요. 여기서 하는 작업이랑 똑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건 디지털인 거고 이건 아날로그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얘를 지우고, 그러니까 얘에서는 할 수 있는데 얘에서 또 못하는 게 있잖아요. 얘에서. 근데 그건 디지털이니까 가능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별표를 그렸어요. 근데 이 별표를 여기로 옮기고 싶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천상 이거를 지우고 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디지털이니까 그냥 카피 앤 페스트 하거나 그냥 이동해서 옮기면 되는 이유가 있고, 또 복사도 이렇게 해서 얘랑 똑같은 별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고심을 해서 이렇게 그려도 거의 같지 않은데 얘는 무한히 반복해서 그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막 확대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쟤는 디지털이니까 그냥 쭉 확대해서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볼 거예요. 보시면은 4개를 같이 그려놨잖아요. 4개를 그려놓고 맨 위에 거를 기준으로 얘네들을 하나씩 이렇게 갖다 대볼게요. 갖다 대면은 이게 점선이 뜰 거예요. 점선 뜨시나요? 뜨죠? 그 점선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라인업을 이제 쉽게 도와주는 지지선이거든요. 그래서 4개를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라인업을 해서 딱 놓을게요. 4개가 그러면 이제 C가 이제 한 줄로 맞춰서 이렇게 쫙 놔지죠. 이렇게 그 보조선이 뜨는 형태는 이렇게 보여반 들어보면 이렇게 왼편으로 놨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선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랫줄도 맞출 수 있고, 그 다음 앞단도 맞출 수 있고. 예전엔 이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쓸 때는 기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얘가 모는 종이잖아요, 뒤에가. 그래서 그 모는 종이에다 막 눈대중으로 맞춰서 막 놓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또 이제 불만사항을 오니까 바로 이제 개선을 해서 올렸어요. 제가 오늘 하려는 거는 이렇게 4개를 놓고 두 번째 거를 클릭해 볼게요. 두 번째 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그 다음에 키워요. 크기를 키웠다가 작게 놓으면은 어느 순간 딱 하고 반응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이게 뭐냐면 얘가 항상 아날로그니까 다른 거에 대해 상대적으로 같은 크기라는 걸 인지하도록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때 딱 맞춰서 그 폰트 크기를 맞출 수 있죠. 이걸로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개를 한꺼번에 클릭하고 싶으세요. 이게 따로따로 돼 있는데 얘네들을 한꺼번에 왼편으로 옮기거나 그러고 싶을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그냥 저희 파워포인트에서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긁는 거 있잖아요. 긁어서 하시면 이렇게 4개를 한꺼번에 그룹핑 할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이동하거나 아니면 4개 자체를 작게 하거나 4개를 이제 돌리거나 그다음에 4개를 복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능히 합니다. 네? 그룹핑을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긁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네모 박스가 뜨면서 그룹핑이 돼요.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한 다음에 얘를 취소할 때는 ESC 키 눌러주시면 돼요. ESC 키. 그럼 이렇게 빠지죠. 그룹핑 하시는 거 다 해보셨죠? 그러면 그룹하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만 클릭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Shift 누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죠. 왜냐면 1, 2, 3번이 다 같이 잡히잖아요. ESC로 빠지고. 그럴 때는 Shift 누른 상태에서요. 클릭하고 세 번째 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두 개만 따로 클릭이 돼요. 즉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개별 이 화이트보드에 디지털 화이트보드에 있는 걸 다 오브제라고 표현할게요. 오브제를 클릭하면 걔네들이 이제 그룹핑이 되고요. 아니면 갈무리해서 다 넣고 싶다 그럼 Shift하고 찍 긁으면은 다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Shift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 갈무리 안에 오브제가 다 완전하게 안 들어왔잖아요. 하나도 안 잡히죠. 이렇게 해도 안 잡히죠. 근데 다 이 오브제 안에 이 네모 갈무리 박스 안에 오브제가 다 들어와야지 딱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 지브라 컨트롤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놔두고 이 4개로 가지고 저희가 실습하는 걸 놔두고 그럼 다 해보셨죠? 갈무리 하는 거 선택하는 거 해보셨죠? 인지하셨죠? 그다음 옆에다 놓고 현재 이걸 버블 메뉴라고 그래요. 버블처럼 생겼다 그래서 지금 운전을 다들 하시잖아요. 저는 이걸 운전 기어에 많이 비유하는데 다 1종 혹시 2종 보통 면허세요? 2종 보통이세요? 아니죠. 1종인데요. 1종 따시면 이제 기어를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라이트이 그 중립 기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제 기어가 중립에 있다가 그다음에 뭐 사진이나 영상 넣고 싶다 그러면 인설트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뺐다가 프레임 넣었다가 뺐다가 패스 넣었다가 컬러 넣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한번 클릭만 해볼게요. 그럼 인설트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 인설트 위에 화살표 있잖아요. 이걸 눌러주시고 나왔다가 다시 프레임 넣어주고 다시 중립 기어로 나왔다가 패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컬러 들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셨으면은 여기 인설트 보면은 I라고 조그맣게 써있죠. 그 다음에 프레임 보면 F라고 써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패스는 P라고 써있는데 그게 단축키예요. 근데 단축키가 뭐 이제 컨트롤 뭐 이렇게 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르시면은 지금 한영키로 되어 있는 분들은 안 쳐질 텐데 한영키 말고 이제 한글로 영문으로 바꾼 상태에서 F 누르고 P 누르고 I 누르고 이제 뭐 폰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즉 이걸 알려드린 이유가 아까 보여드렸던 지브라 컨트롤러는 마우스로 하는 게 맞아요. 마우스로 막 하고 그 다음에 이 버블 메뉴를 이제 클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작업하다가 또 마우스 가서 클릭하고 내려오면은 바빠요. 오른손만 바쁘죠. 즉 잘하려면은 왼손으로는 단축키를 눌러주시면서 이제 마우스로 이제 그려주시고 이렇게 작업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이 방법론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인설트 들어갔다가 또 딱 계속 얘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즉 나오는 그 기능 때문에 마우스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일 간편하게 해주는 게 스페이스바거든요. 즉 어디든 들어갔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중립으로 나오게끔 해놨어요. 즉 스페이스바가 톡을 킨 거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항상 이제 왼편 엄지손가락을 스페이스바 위에다 올려놓으시고요. 계속 작업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또 이 상태에서 또 누르게 되면요. 쇼북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만든 거를 난 어디까지 만들었지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예요. 이렇게 해서 버블 메뉴에 대해서 한번 훑었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버블 메뉴의 하나하나 펑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지금 중립기어에 다들 넣으셨죠? 그러면 중립기어는 라이트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쓰기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요. 이 화이트보드 무한한 화이트보드예요. 정말 줌아웃을 쭉 해보시면 이 정도가 이제 최대 나온 거고 줌인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아이디어에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인지를 해주죠.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고요. 움직이셨으면 이미 보셨을 거예요. 왼편에 있는 저 바가 이렇게 움직이죠. 줌인 줌아웃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레이어로 따지면은 지금 몇 층, 그러니까는 현미경을 조율을 몇 배 해놨다라는 걸 인지해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름으로써도 이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홈 버튼이 있는데 홈 버튼은 여태까지 제가 작업한 모든 거를 이 웹브라우저 한 화면에 가득 차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웹브라우저를 가장 전체 크기로 해놨잖아요. 근데 얘를 한번 줄여볼게요. 얘는 결국엔 만약 이 뷰로 해놓으면은 요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또 여기에 가득 차게끔 보여지겠죠. 한번 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 또 가득 차도록 보이고 이렇게 줄여놓고 해보면 또 요 화면에 또 가득 차도록 보여지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제가 띄워놓은 요 웹브라우저가 얘 그 창의 크기예요. 이 창 크기에 가득 차도록만 보여주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설령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쟤를
저기다 놓고 홈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얘를 보다가 홈 버튼을 누르면 제가 작업한 거를 모든 걸 다 이제 하나 화면에 보여줘야 되니까 저기 있는 것부터 저기 있는 것까지 하나 화면에 보여주도록. 그러니까 제가 어디 막 엄한 데를 막 작업하다가 혼자 막 하다가 이제 헤맨 거예요. 그래서 못 찾죠. 어디까지 작업하는지 못 찾아요. 그럼 방향 잃었을 때 그때 누르시는 게 홈 버튼이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하면 이렇게 찾아오는 거 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쓰기는 이 흰색 바탕에서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비슷한 커서가 깜빡깜빡이 뜹니다. 뜨게 되면 여기서 이제 타이핑을 쳐보세요. 현재는 영문만 될 텐데요. 헬로우 해서 치면 헬로우 치는 순간 텍스트 박스 편집기라는 게 떠요. 되게 간단하게 뜨죠. 이게 뭐 정렬 정도랑 그 다음에 글머리글 이 정도가 뜨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도 이렇게 늘리는 거라든지 엔터 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서 이 안에서 변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헬로우 쳐보실래요? 헬로우 프레지. 전 헬로우 프레지를 써보셨어요? 혹시 못 쓰신 분 있으세요? 헬로우 프레지. 저희가 시간이 아직도 1시간 반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서 다 같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남았는데 헬로우 프레지를 다 치셨죠? 헬로우 프레지를 다 치고 나서 밑에 요 타이틀 바디가 있는데 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 세 개로 변환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프레지는 각 스타일마다 글꼴이 딱 3개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글꼴이 3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붓이 3개인 거예요. 붓 크기가 다른 뭐 3호붓, 2호붓, 13호붓 이런 붓에다가 색깔이 지정되어 있는 붓이 항상 3개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쓰다가 보라색을 쓰고 싶어요. 그럼 보라색 붓을 꺼내시면은 하나 붓을 접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3개만 써야 되고, 그러면은 보라색으로 썼던, 이 파란색으로 썼던 애를 접고 보라색을 키우고 싶으면은 그 전에 보라색으로 썼던 모든 텍스트가 파란색으로 싹 바뀌어요.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는 마음대로 막 컬러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항상 붓이 3개라는 거 이렇게 딱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헬로우 프레즈하고 여기서 이제 난 다쳤으니까 엔터 치고 나가야지 해서 엔터 치면 아래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엔터가 아니라 OK를 눌러주시거나 더 편한 거는 ESC 키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썼다고 엔터 치면 이제 계속 그 텍스트 박스에서 계속 텍스트를 치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엔터 치시면 헬로우 프레즈가 떴죠. 그럼 이때부터 또 얘는 이제 하나의 오브제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흰색 캔버스에서 아무데로나 이렇게 놓고 하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희는 이제 한글을 쓰고 싶은 거잖아요. 한글 작업을 하실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한글 작업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컬러 앤 폰트라고 이제 컬러 버블이 있어요. 컬러 버블을 다 같이 눌러보시면 이렇게 짠 하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글씨 셋이 떠요. 이제 영어 7개, 그 다음에 한번 바꿔볼게요. 현재 오리지널 테마로 이렇게 노란색이 이제 쫙 음영이 쳐져 있잖아요. 현재 저희가 쓰는 게 오리지널 테마인데, 이걸 한번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싹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눌러볼게요.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이게 썸네일에 간소하게나마 지금 배경 색깔의 글꼴에다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랑 화살표에 대한 특징적인 게 나와 있잖아요. 각 스타일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리 셋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한글을 써볼 거니까 한글로 들어가 볼게요. 한글 같은 경우는 다운로딩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저도 이걸 작업하면서 한 건데, 영어는 그러니까는 시간이 걸리는 연유가 이걸 누르는 순간 캘리포니아에 있는 서버에서부터 폰트를 이걸 다시 불러오는 거잖아요, 웹으로. 영어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만 있으니까 많아야 한 50개 미만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불러오는데, 한글은 처음에 제가 한글 보냈을 때는 한글에다가 이제 특수기호에다가 한영키에다가 한자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불러오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 그래서 사용자들이 느끼기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한테 개선을 부탁했던 게 좀 잘라달라. 그래서 이제 한자를 안 쓸 것 같아요. 한자를 자르고, 근데 영어를 안 쓰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한적이라서 대신 영어를 넣고,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다른 시스템들은, 다른 테마들은 글꼴이 3개인데 결국엔 글꼴을 궁서체, 굴림체 막 3개 그래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글씨체는 고딕체 하나, 나둠 고딕체를 하나를 쓰는 대신에 색깔을 3개를 이제 디폴트를 넣고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이게 다 됐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라이트로 넘어갈게요. 해서 한글을 써볼게요. 아무데나 클릭해 보시고 이제 타이핑을 쳐보시면은 이게 JJJ 뜨는데 여기서 이제 한연키 눌러주시고 JJJ 누르면 이제 어가 쳐지시죠. 그럼 이제부터 한글로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파란 색깔이 좋은데 하고 오케이 하면 제 이름을 쓴 거죠. 이렇게 각자 선생님 여기 계신 누구입니다를 써볼게요. 써보셨죠? 다 써지죠? 다 써보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한글 작업이 되니까는 간단하게 여기 계신 분들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세요. 이름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또 이렇게 해서 그 하나 써주시고 엔터 쳐줘서 더 치시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노에서 하나 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찍고 지 저는 문학과를 나오진 않았지만 갑자기 시상이 떠올라서 막 써지고 있는데요. 놀랐습니다. 해서 써주세요. 노지훈 해서 이게 또 컬러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컬러도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걸 이제 막 조금은 급하게 진행된 거예요. 10월 9일이 이제 한글날이라는 걸 깨닫고 걔네한테 이 딜을 제안을 하면서 걔네들이 승낙했던 게 아마 한글날 다가오기 한 근 2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2주 전부터 이제 막 작업이 진행돼야 되니까 막 찾아보니까는 이제 폰트 회사가 있었어요. 저는 또 폰트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찾아보니까 또 이걸 전문으로 하시는 산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또 폰트 타이포그래피 전문하시는 한글 타이포그래피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도움으로 막 작업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막 일망타진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거 막 파일 용량이 커서 궁서체는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고딕으로 정해져서 컬러를 3개를 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되게 고심을 했어요. 제가 이걸 디폴트 값을 정하는 순간 이제 그걸 쭉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컬러 변환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기능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계속 써야 되는데 잘못 만들어도 욕먹고 잘 만들어도 욕먹을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이 들어가면은 최소한 태극기는 그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제 이걸로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근데 욕 많이 먹었어요. 삼색 모나미펜 같다고 사람들이 누가 만들었는지 삼색 모나미펜 같다고 제가 했어요. 막 이렇게 댓글 달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3개를 따로따로 만드셨죠? 이름을. 그럼 얘를 가지고 잠깐 한번 놀이를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키우시고요. 그다음에 지는 한번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숨겨놓고 그다음에 훈훈하는 또 더 크게 해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달아볼게요. 뭐 저처럼 이렇게 한번 이름 앞 글자는 중간 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줄여가지고 어디다 숨겨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훈자는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놔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배치를 해보세요. 주민 그걸 써보셔서 배치를 다 하셨나요? 하셨죠? 그러면은 한번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그 작업법으로 화면에 보여지는지 보려면 패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패스를 지정해 볼게요. 제가 패스를 누르면 현재 자동적으로 1번, 2번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패스로 넘어가 있을 거예요. 일로 오셨죠? 여기서부터 저로 치면 노죠.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다 이렇게 제일 앞 글자 성을 이제 클릭해 주시면 1번 이렇게 뜰 거예요. 뜨죠? 그 다음에 저 가운데 쪼개놓은 걸 찾아서 이렇게 클릭해 보면 2번 뜰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훈을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빨간색이 빨갛지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긴데 지금 제가 너무 줌인했으니까 클릭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딱 나와가지고 커서가 이제 되죠. 이제는 3번 이렇게 찍었어요. 여기까지 1번, 2번, 3번 다 찍으셨나요? 도와주시면 되고요. 1번, 2번, 3번 찍고 나서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를게요. 제가 토글키가 스페이스바라고 했죠. 여기 앞에 좀 도와주세요. 1번, 2번, 3번 찍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라이트로 넘어왔다가 또 이제 쇼보기로 넘어갈게요.
예, 예. 지금 여기는 사실은 그 패스가 어떻게 되는 걸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이제 화면 구성을 보여드리려고 잠깐 해본 거니까요. 진행을 해볼게요. 취소요? 아, 그러면은 제가 패스를 알려드릴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패스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즉 지금 여기서 쇼보기로 들어갈게요. 다 같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런 화면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편 하단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뒤로 가는 버튼을 눌러요. 뒤로 가는 게 이제 왼편이겠죠? 왼편을 쭉 눌러보면은 왼편을 꾹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애가 떠요. 이런 애가 꾹 누르면은 이런 애가 떠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옮겨갑니다. 보셨어요? 자, 왼편 가는 걸 꾹 눌러보면 이렇게 유턴하는 애가 뜰 거고요. 유턴하는 애로 올라가서 커서를 띄면은 이제 1번으로 돌아가요.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지금 노해서 저는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하나면에 가득 차도록 보여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지자가 또 하나면에 가득 차도록 똑같이 보여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 훈자가 또 하나면에 가득 차도록 딱 보여졌죠. 이걸 한번 보셨어요? 각자 선생님들 이름으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되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제 걸로 한번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상상을 해볼게요. 이게 화면이 어떻게 보여주는지. 마지막 훈자를 제가 돌릴게요. 이렇게 돌렸어요. 돌려놓고 다시 한번 쇼를 볼게요. 쇼 보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어요? 대충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주시죠. 이렇게 될 것 같다고 볼게요. 1번, 2번, 3번 훈자가 이렇게 거꾸로 돌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을 다시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스핀이 돌면서 이제 얘가 개체가 더 크니까 확대가 되는 것 같은 효과가 나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한번 그러면은 제가 G자를 거꾸로 해볼게요. 이렇게 180도를 돌려놨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프레지에서 화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지금 익숙해 하기 위해서 이 이그젠플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화면에서 다음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죠? 180도 이렇게 돌면서 이게 또 가득 차도록 보여질 거고, 그 다음에 훈자는 아까 또 한 90도 꺾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여질 거고, 이게 그거 다 끝이에요. 그래서 뭐 각 이벤트 패스마다 다음 이벤트마다 뭐 화면 돌리기, 90도 돌리기, 줌인하기 이런 애니메이션을 넣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 흰색 캔버스에다가 개체를 어떻게 넣는 거에 따라서 화면을 따라서 이제 화면이 돌아가면서 보여지도록 돼 있어요. 여기까지 해놓고, 네. 화면을 이동할 때요. 지금 패스를 이동할 때